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직장인, 매일 집안일을 하던 주부, 그리고 평소 골프나 헬스 같은 운동을 즐기던 중년 남성, 모두 어깨 통증이 심해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밤에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내원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가 지연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후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50견과 구분이 쉽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현 원장입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과 늘러붙어 점진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통증의 양상이 비슷해서 둘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견은 움직이려고 해도 특정 각도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힘이 안 들어가거나 아파서 잘 안 움직여지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움직여주면 잘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어깨 관절을 움직임과 동시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원인에 의해 힘줄이 손상되면 어깨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회전근개 손상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가 보통 한 해에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면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어깨 위로 자주 들어 올리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배, 자동차 조립하시는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 위험이 있고요. 가사노동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어깨를 세게 부딪히거나 확 제껴지는 등 충격이 가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앞쪽과 옆쪽에서 팔뚝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통증은 낮보다는 밤에,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가져오려고 팔을 뒤로 제꼈을 때 뜨끔하는 통증이 생기거나 팔을 들어 올린 채 10초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열된 힘줄은 다시 붙거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파열된 힘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열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남아있는 힘줄도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어깨 기능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후에는 어깨 관절염이 발생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단 회전근개 파열로 넘어오게 된다면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염증을 제거하고 힘줄을 누르고 있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거나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됐을 때에는 힘줄을 봉합하지 않고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만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어서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후유증이 크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입니다. 실제로 10명 중 2명은 수술 후 1년 내에 재수술을 받을 정도로 재파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파열된 크기가 작을 때 파열 초기에 수술을 하거나 수술 이후 철저한 재활 과정을 거쳐야 재발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